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고 세월호의 진실 즉각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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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목소리를 감시하는 사이버 사찰 즉각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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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호는 좀 이따 다시 외치고요. 지금 말씀을 들을 분은 민변의 카카오톡 대응팀의 이광철 변호사님입니다. 이 법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또 민변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여기 모여 계신 인권 시민단체들이 함께 토론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철입니다. 네, 좀 배포해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짧게 요지만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앞서 이호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 저희들의 그런 문제인식을 한마디로 담으면 정말 지금 현행 법의 이름처럼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돼야겠다. 이 통신비밀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국가 권력과 수사기관 그리고 감시자들의 감시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지금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의 실상을 좀 고쳐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통신비밀보호법으로서의 사이버 사찰 금지법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제안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골자에 나와 있는 것들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적용 범위와 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도 목적에 추가를 하고요. 특히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제3자의 통신의 비밀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좀 유의할 수 있도록 선언 규정도 두고, 또한 법원의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현재 허가장으로 통신제한조치 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통신제한조치 영장으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통신제한조치 통제 강화로서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계획의 단계에서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한 피내사자를 이렇게 통신제한조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도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현행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통해서도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형법상 내란죄 규정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현저한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외했고요. 긴급통신제한조치는 남겨놓되 사후적으로 통제를 강화시켜가지고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도록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집행사실 통지도 현재는 종료 후 기소 불기소 결정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종료 후 30일 내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 그리고 통지의 내용들도 더욱더 세밀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들을 더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남용의 여지들을 더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이와 메신저 등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규정을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이라든지 카카오톡의 메시지가 이렇게 감청영장으로 손쉽게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것들을 금지해서 이것들을 압수수색 검증영장으로 입수를 하도록 하되, 그 내용들을 입수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추출하는 단계에서 정보관리 주체 피의자의 입회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허용하고 거기에 대한 추출 단계 이의들을 조서에 남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대한 통지도 더욱더 시기라든지 내용들도 더욱더 촘촘하게 그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고,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들 또한 그동안 사실은 통비법의 규정이 너무 허술하거나 아니면 통비법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들을 이 사이버 사찰 금지법 안으로 내용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이런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빙자해서 수사기관, 권력기관 그리고 감시자들의 감시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비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가 오지만 이 기자회견 끝나면 사이버 사찰 금지법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저 길 건너 저 아리따운인가요? 그 앞에서
잠시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을 해서 1만 명 목표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청원 서명을 받습니다. 그 결과를 모아서 4월 중에 지금 4월 22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4월 중에 국회에서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청원 운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문은 사이버 사찰의 피해자이기도 하시고 네티즌이기도 하신 우리 시민 이호상 선생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시하는 사이버 사찰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사찰 금지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묻자 국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이버 망명으로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탄압하고 사이버 사찰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불복종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이버 감시로부터 독립을 생각합니다. 진실을 짓밟는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새로이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말하고 모이고 행동하기 위해 메신저와 이메일을 사용했다가 사찰당한 국민은 이제 정보 인권과 통신 비밀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국민의 필수적인 통신 수단이 된 메신저와 이메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는 정보 수사기관들이 여러 통신 수단에 대해 손쉽고 광범위하게 사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 주체인 우리 시민들은 정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에 대하여 제대로 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할 때만 엄격하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과 국회의 통제는 물론 정보 주체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서 보장해온 통신 비밀과 사생활의 권리가 본래 뜻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보 수사기관들은 오히려 사이버 감청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는 데 급급했던 이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말과 생각을 모조리 감시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급하게 사이버 사찰 금지법 입법 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리고 힘껏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고 사이버 사찰이 금지되는 날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5년 4월 7일 사이버 사찰 금지법 입법 청원 운동에 참여하는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쳤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하고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인양하라.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시하지 말고 사이버 사찰 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